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현대차 뚜껑이고요.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삼성증권에서는 짜릿한 배당과 자신감을 엿봤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장 주가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을까요? 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입니다. 0.46%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17만 5,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부터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오늘 16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고요. 바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 지난해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8조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관련된 그래프 사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조 8천억 원대로 4분기만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3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시장은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지수가 상승했던 것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자동차가 이러한 호실적에 함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요 증감 사유에서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면 매출액 부분에서 증감 사유가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쪽으로도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주요 증감 사유가 바로 환율 효과였는데요. 이번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1,829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환율에서만 1,722억 원의 플러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말 영업이익에서는 환율 효과로 이익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1분기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기세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권사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한 건 현대차가 제시한 자신감과 그리고 배당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그 자신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실적 발표와 함께 공격적인 수익성 가이던스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까지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현대차가 2023년 연간 판매 목표로 432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가 전망한 글로벌 산업 수요를 감안하면 이 정도면 정말 공격적인 목표치다라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또 앞서 확인했듯이 올해부터는 작년 수준의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이던스는 믹스 개선을 중심으로 한 ASP 상승 그리고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건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었습니다. 배당금을 50% 상향했고요. 또 자사주 소각 소식을 알리면서 주주 환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자사주 소각은 주당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현대차의 4가지 포인트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정말 긍정적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기는 해요. 맞아요. 일단 그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는지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업종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에 28%가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이 키움증권에서도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또 연간 가이던스가 막혔던 자동차혈을 뚫어주었다며 자신감을 높게 샀습니다. 목표 주가를 역시나 상향 조정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 정도면 주주 환원의 모범생이다라는 보고서 제목과 함께 가이던스의 자신감, 주주 친화적 스탠스 이 두 가지의 콜라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게 이 가이던스의 상향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정말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 차트 함께 보실 텐데요. 최근에 주가의 바닥권에서부터 반등 보이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상승 여력은 약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관심,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내내 있었다가 가을 이후에 올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다시금 4분기 실적 좋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실적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안 좋은 것이 나타나질 않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휠라홀딩스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주시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휠라홀딩스의 주가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1.64% 오르면서 37,250원. 역시나 휠라홀딩스도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1월 들어 계속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다. 하지만 본업에서의 턴어라운드 기조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미약했는지 실적을 통해서 체크해 볼 텐데요. 자회사 아쿠쉬 네트홀딩스, 이 골프 의류 쪽의 매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휠라홀딩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4분기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상향 전망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자회사 아크슈네 홀딩스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매출이 환율 효과에 힘입어 원화 기준 전년비 15% 성장을 했고요. 특히나 글로벌 로열티 수익도 원화 기준 27% 성장해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와 미국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미국 법인 매출이고요. 오른쪽이 국내 필라 매장 수와 이 매출 추이를 체크한 그래프입니다. 일단 미국 법인도 보시면 이렇게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재고 회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에서도 힘든 뉘앙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대했던 10월 그리고 11월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기대했던 것보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의복 소매 지표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휠라도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고요.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국내 매장 수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비효율 매장 정리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봐서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당분간 강력한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실적 내용을 쭉 봤는데요. 사실 2018년, 9년 이때 휠라홀딩스가 좋았던 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에서 그 어글리 슈즈가 정말 많이 팔렸었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네. 어글리 슈즈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휠라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을 좀 기대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있다라고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네. 쪽을 내세웠는데요. 일단 아직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관련된 그래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발 수수료 수익 비중인데요. 이번에 정말 놀라운 건 중국 광군제 실적에서 나이키 다음으로 휠라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발 디자인 수수료 비중이 늘어났고요. 이제는 국내 이익의 70%가 중국발 수수료 수익에 기인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성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고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까 봤었던 자회사 그리고 이러한 일부 로열티 수익을 빼면 사실상 전반적 모멘텀은 약하지만 중국발 수요라던가 재고 소진 노력으로 그래도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월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가 2019년 무려 8만 원대를 넘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휠라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반등은 보이긴 했지만 과연 이 4만 원대 주가까지 얼마나 빠르게 오를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